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370페이지 보시면 소화기가 나와 있죠.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우리 소화 설비에서 나오는 각종 기구들의 어떤 특징, 쉽게 해서 어떤 압력이라든지 설치 간격, 자, 그 특징들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화기에서 봐야 될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설치 방법들이 있죠. 자, 설치 방법에서 여러분 소화 설비에서 봐야 될 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치 방법 보시면 자, 설치 간격이 나와 있죠. 여러분 얘는 중요한 게 보행거리라는 표현이에요. 보행거리. 만약에 이거 수평거리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만약에 수평거리라고 나오면 이 표현 틀린 거라고요. 자, 보행거리는 여러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몇 메타마다? 20m마다 이내마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높이는 1.5m 이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즉 관상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러분 바닥에 설치해도 1.5m 이내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여러분 각종 설비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이것은 제가 전반적인 얘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표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이 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가 여러분 옥내소화전 나와 있죠. 옥내소화전. 이 옥내소화전 설비를 보면 대부분 보면 앞에 함에 보면 그냥 소화전이라고 써 있어요. 왜 근데 옥내소화전이 집 안에 있으니까, 건물 안에 있으니까 옥내소화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얘도 설치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25m 이내마다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와 이거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결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가 바닥에서부터 얘도 1.5m 자, 이내에 설치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내, 이하 같은 얘기죠. 자, 문제는 이 옥내소화전에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 372페이지 보면 세 번째. 자, 문제는 얘가 기본적으로 물이 나오는데 최소 얼마 이상 시간적으로는 계속 나와야 돼요. 그 시간을 볼 때 잘 들어보세요. 모든 소방에서는 소방 설비에서 혹시 시간적인 개념을 물어보든 무조건 20분 정도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20분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119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시간은 20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올 때까지는 너 불을 끄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설비들 배우는 건 모든 설비는 소방관들이 쓰려고 설치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들이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대부분 분들이 보면 불이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끄라고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그 20분 동안 와서 꺼야 되는 거죠. 누가 불렸어요? 여러분들이 불렸지 뭐 소방관이 불렸어요? 어떤 분은 불 못 껐다고 소방관한테 짜증내는데 그러지 마세요. 누가 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옥내소화전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한 번씩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옥내소화전에 자, 시간적인 개념 몇 분 동안 물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요?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심화학습에 보면 심화학습에 옥내소화전 여러분 심화학습 있죠? 자, 볼까요? 1번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호는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즉 5개 이상일 때는 5개 자에 2.6리터를 2.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심화학습에서 1번 얘기는 너 가물이 많아도 몇 개까지만 하면 되냐면 최대 5개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하나당 몇 톤이냐면 2.6톤씩 곱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나중에 이거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 수량 외에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 설치해야 되는 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의 양이 존재해. 자, 그 물의 양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래요. 이 옥상에 설치하는 개념은 뭐가 되냐면 우리 급수 설비에서 고가 수조 방식이에요. 여러분, 고가 수조 방식은 모든 설비가 다 문제가 있어도 위에 있는 물은 자연적으로 낙차에 의해서 공급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소방펌프가 고장납니다. 소방펌프가 고장나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정말 화재가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옥상에 물이 있으니까 밸브만 열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는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어떤 얘기가 되면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층의 옥상 옥내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 방수 압력은 자, 이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입니다. 방수 압력은 최소 0.17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고 다음에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을 것으로 할 것. 자, 그래서 방수량이 나오는 거죠.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 전부 다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이 옥내 소화전, 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배관 표면에는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된다. 지금 심화학습 네 번째는 뭐냐면 배관의 표시를 뭘로 하라고요? 적색으로 표시하라고요. 그래서 소방용 관인 것을 여러분 암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소방 대상물이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까지의 수평거리 25m. 결론, 이 수평거리 몇 메타요? 25m 이내로 하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설비 기준이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부속 설비가 나와요. 옥내 소화전의 부속 설비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 부속 설비 보면 자, 옥내 소화전 설비 함에는 옥내 소화전 함이 있죠. 소화전연 표시와 그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돼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부터 10m 어느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표시할 것. 여러분 옥내 소화전 함을 보면 상부에 여러분 램프가 있어요. 빨간색의 램프. 이 램프에 관련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램프를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램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램프는 기본 개념이 이래요. 자, 요 벽면을 기준해서 이 벽면부터 여기 15도 해서 여러분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구조면 되지 옆에서는 굳이 안 보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메타 거리에서요? 10m 거리에서 그 불빛이 확인될 수 있는 밝기의 정도를 갖추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밝기도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볼 수 있는 시야도 규정이 돼 있고 그 뜻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옥내 소화전이었어요. 그럼 페이지 373페이지 보면 자, 다섯 번째 호스르시 옥내 소화전.
자, 여러분 이 호스리시 옥내 소화전이 일반 옥내 소화전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편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릴이란 얘기가 여러분 바퀴죠. 바퀴에 호스가 한 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호스를 잡아당기면 바퀴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낚싯대 바퀴 달려갖고 있는 낚시 릴낚시라고 하죠. 혹시 그 다음에 작업선이 이렇게 바퀴에 감겨 있어. 그래서 이걸 잡아당기면 뚫뚫뚫 풀려요. 그걸 작업 릴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릴이 이렇게 바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개념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자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여러분 네 번째 좀 볼까요? 네 번째. 자 방수기면 호스에서 1번의 수평거리. 일반적으로 옥내 소화전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만 얘는 수평거리가 자 옥내 소화전 호스릴식 옥내 소화전 방수까지 거리는 몇 미터? 15m 이하 이내로 하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호스 구경, 이 호스의 구경은 자 기본적으로 25mm 이상이면 돼요. 일반적으로 옥내 소화전은 호스 구경이 약 40mm가 되지만 얘는 25mm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파란색 호스 있죠. 물호스. 화단 같은 데 물 줄 때 호스 있잖아요. 그게 15mm짜리예요. 그보다 좀 큰 거 쓴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6번째. 자, 옥외 소화전 설비예요. 자, 옥외 소화전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옥외 소화전 지상식에서 여러분 밑에 부분 검은 부분이 땅속에 묻히는 부분이고 위에 부분이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얘가 자 지상에 나와 있는 거죠. 대부분 물어봐요. 이거 뭐 할 때 써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이 소방차에 물 주는 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 지금 소방차가 물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옥외 소화전은 지금 제가 물을 보존을 가지고 있어요. 내 물을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차가 맨날 와서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요? 그 물값 어떻게 할래요? 그냥 착한 일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옥외 소화전은 화재란 게 꼭 집안에만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물 밖에서 났을 때 옥내 소화전 갖고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옥외 건물 바깥에 쪽에도 내 대지 면적 안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도 여러분 설치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옥외 소화전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바깥에 지금 소화전 하면 설치돼 있죠. 거기서 소방차가 물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얘도 여러분 내가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바깥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끄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옥외 소화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 설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들. 그래서 우리 교재 37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설치 위치에서 자, 첫 번째 간격이 나와 있죠. 간격입니다. 얼마요? 40m 이내. 이내마다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죠. 수원의 수량. 수량. 물의 양입니다. 자, 얘는 무조건 자, 한 개당 얼마씩으로 넣으면 한 개당 7톤을 봐요. 그래서 아주 많아야 2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설비 기준. 설비 기준을 보면 표준 방수압력 0.25MPa. 방수압력 0.25MPa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방수량도 나오겠죠. 방수량 분당 350L입니다. 이상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보면 부속기구가 있어요. 자, 대부분 다들 그래요. 저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얘를 열 수 있는 렌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호스도 필요해요. 그거 도대체 어디 가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존재해 있어요. 지금 건물에 있으니까, 건물 바깥에 있으니까. 도대체 얘를 쓰는 호스라든지 이게 어디가 있냐고요. 잘 놔둔 거죠, 어딘가. 항상 여러분 잘 놔두면 못 찾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가 법적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5개 소화전 설비는 5개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자, 5m 이내의 장소에 뭘 설치하라고 나오냐면, 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화전함 설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화전함은 옹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반경 5m 이내에 반드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봐주세요. 자, 6번째, 합성 수지관 사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합성 수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PVC 파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PVC관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충격과 특히 열의 약간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열에 약해서 소방용과는 사용을 못하게끔 정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정한 어떤 조건만 맞추면 이제부터는 합성 수지관, 즉 PVC관을 소방용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놉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소방용 배관은 강관 또는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 수지관 배관으로 설치할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너 합성 수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번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 여러분, PVC관을 지하에 매설하면 여러분 불이 나도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겠지. 이러니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번째.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고액된 덕트 또는 비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여러분,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만들어요. 자, 내화 구조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내화 구조로 비트나 또는 덕트 안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하고. 여러분, 천장과 반자예요. 여기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연소가 잘 안 되는 재료를 불연재료라고 얘기합니다. 불연, 준불연 재료로 하고 그 안에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자, 설치를 한 후에 그 내부에 습식으로 하는 경우. 습식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배관 내에 항상 뭐가 있어요? 물이 차 있는 방식이에요. 물이 있어. 이런 방식을 여러분 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3가지 조건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7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스프링클러예요. 페이지 376페이지. 자, 우리 스프링클러는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요. 우리 교재 볼까요? 376페이지 보면 상향식, 하향식, 그 다음에 개방형 살수식, 원형 헤드식, 붙박이 우레시식. 그래서 여러분 붙박이 우레시식 보면요, 저 몸체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끝에 부분만 살짝 천장에 보여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그 안쪽에 있는 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물이 분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벽식. 자, 이게 여러분 지금 기본적인 스프링클러인데, 원래 스프링클러는 여러분 농업용으로 만든 거예요. 농업용을 이걸 개량해서 건물 내에 부착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 진화 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프링클러, 자, 기본적인 건데, 자, 3번째 보면 여러분 스프링클러의 종류가 있어요. 폐쇄형. 자, 스프링클러는 크게 기본적으로 종류를 보면 폐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방형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은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된 게 여러분 폐쇄형이에요. 근데 얘는요, 특이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개방형은 항상 스프링클러가 열려 있는데 얘는 주로 위험물 저장소, 또는 화학약품으로 해서 화학약품 같은데 취급하는 장소, 그 다음에 연소 우려가 잘 되는 곳, 잘 되는 곳 같은 데는 반드시 개방형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스프링클러 터지잖아요. 일반적인 건물에서 화재가 났어요. 스프링클러 터지면 여러분 영화처럼 다 안 내려와. 이렇게 한 곳에 불났어도 여러분 영화에서처럼 다 내려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개방형이에요. 이래야만 돼요. 왜? 이런 데는. 여러분 여기가 혹시 가스 저장소야. 그러면 가스라는 것은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퍼져서 화재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는 게 폐쇄형인데 이 폐쇄형은 화재가 나가지고 뜨거운 부분만 터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거기만 여러분 화재를 스프링클러가 나와버리면 다른 데로 불이 금방 옮겨 붙어버렸는데 안 되니까 개방형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실, 여러분 집에는 무조건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여러분 대부분 요 폐쇄형에 관련된 얘기를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폐쇄형의 종류를 또 나누는 거죠. 자,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그다음에 준비 작동식이 있어요. 자, 요게 관련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네 번째 헤드의 구조가 나와요. 자, 헤드 구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이 있습니다. 몸체가 있는 거죠. 자, 본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반사판이에요. 이 반사판을 영문으로 디플렉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 가용편이에요. 또는 가용합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편을 가용합금. 이게 열받아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이 계속 나오게끔 돼 있죠. 자, 그래서 헤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녹는 온도는 보통 60에서 70도 정도에서 주로 많이 녹게끔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자, 그런 기준인데 여러분 5번에 보면 여러분 설치 기준 있죠. 설비 기준. 방수, 요 스프링클러에 헤드 방수 압력이 있습니다. 방수 압력 약 0.1MPa 이상. 방수량도 있어요. 근데 약 80리터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 자, 그럴 때 여러분 얘는 설치 간격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설치 간격은 여러분 아파트 한번 보실래요? 자, 아파트의 설치 간격이 여러분 거기 보시면 유효 반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세요. 이거 3.2m 이내로 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4.52m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지워버리고 3.2m라고 보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또 제가 쭉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379페이지 보시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개수예요. 자, 우리 교재가 여기서 봐야 될 그 내용은, 표에서 봐야 될 내용은 여러분 아파트라고 써 있죠. 아파트 몇 개예요? 10개. 10개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에 보면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보면 트렌치 설비가 있어요. 자, 이 트렌치 설비는 우리 집에 불난 게 아니라 옆집에 불났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옆집에서 불이 납니다. 옆집에서 불이 나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불을 우리 집으로 못 붙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붕 아니면 건물의 외부 표면에다가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는 방수구를 만들어 놓고 화재가 나면 제가 밸브를 열면요, 물이 이렇게 분사가 돼. 이러니까 우리 집을 안 붙는 설비, 이걸 트렌치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혹시 강릉에 있는 낙산사 그 절이 화재가 났습니다. 누가 불질른 거예요? 여러분, 이 낙산사는 산불로 인해서 전소가 돼 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그 낙산사에서도 이 트렌치 설비가 있었다면 아마 최소 얼마 정도는 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낙산사 이후로 우리나라 법이 강화돼 버렸어요. 이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트렌치 설비는 우리 집으로 불을 못 붙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너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불이 안 붙냐 물어보면 수막 현상. 수막 현상으로 우리 집에 불이 안 붙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들은 여러분 모두 거의 뭐와 똑같냐면 그 다음부터는 스프링클러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방수량 분당 80리터. 자, 방수압력 0.1메가파스칼 이상 이런 조건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여러분 연결 송수관 설비가 나와요. 자, 연결 송수관 설비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사진을 보면 여러분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강남에서 보니까 반짝반짝 닦아놨어. 오른쪽 사진은 까맣죠? 저희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개를 열면 여러분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얘는 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송수. 여러분 송수라는 얘기는 물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물이 나온다면 여기를 방수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는 저렇게 연결 송수관 설비는 어떨 때 쓰냐면 내가 옥내소화제나 옥외소화제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씁니다. 특히 옥외소화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옥내소화제 아니면 스프링클러예요. 그럼 옥내소화제는 물을 쓰고 있다가 조금만 더 하면 불을 끌 수 있겠는데 물이 없어요. 이때 소방차가 여기 연결 송수관에다 자 호스에다 연결해 놓고 소방차에 있는 물을 펌프로 보내주는 설비가 바로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요. 아셨죠? 물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결 송수관에 관련된 얘기를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교재 381페이지 여러분 박스가 하나 있어요. 연결 송수관 설치 기준. 그래서 얘는요, 자, 보통 바닥에서 0.5에서 약 1m 정도의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수평 간격은 설치 간격은 50m 이하. 그다음에 방수량이 나와 있죠. 이 방수량 분당 2,400리터 정도 돼요. 이상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단식 아파트일 때는 계단식 아파트에서는 반절인 1,200리터로 줄어듭니다. 자, 송수압력 나와 있죠. 자, 0.35메가파스칼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게 바로 연결 송수관 설비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의미가 없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385페이지 보면 385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나와요. 자, 네 번째 있죠. 다섯 번째는 여러분 하론 소화 설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사실 잘못하면 질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할온수화설비, 이거 할로겐이라고 얘기하죠. 할로겐 화물, 요건요, 그렇게 사람한테 크게 인체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즉,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스로 인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설비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건, 자, 사람이 질식의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뿌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기를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주변의 공기를 차단해서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기본적으로, 자, 질식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여러분 질식시켜요. 자, 그런데 할온 소화 설비는요, 이걸 냉각하다음에 냉각해줘요. 그래서 냉각 또는 질식을 시켜주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할온 소화 설비 있을 때, 이게 훨씬 더, 자, 인체 안전한 설비예요. 근데 문제는 요 두 가지를 쓰는 이유, 목적이 있죠.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해주면 돼요. 화재, 자, 소방으로부터,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할 때 2차 피해가 작아요. 그래서 2차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쓰는 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좀 적을게요. 자, 갑니다. 혹시 말해요, 화장지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가 터질 겁니다. 문제는요, 화장지가 여러분 물에 묻으면 그 제품은 여러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화재가 안 난데도 여러분 물이 묻으면 그 제품 자체를 못 쓰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얘가 가스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얘들은 가스가 나면 이 화재를 진압을 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혹시 화장지에 가스 묻는다고 해서 뭐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요 두 개를 쓰는 목적,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경보설비. 경보설비라는 얘기는 화재가 났을 때, 자, 뭐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는 설비가 경보설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386페이지 자, 12번에 보면 경보설비입니다. 그래서 경보설비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게 감지기에 대해서 배워요. 감지기. 감지기라는 얘기는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는 두 가지입니다.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 요 두 가지 종류예요. 자, 그런데 열 감지기는 또 종류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온식 감지기, 그다음에 차동식 감지기.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보상식 감지기예요. 자, 그래서 보상식보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거고, 자, 연기 감지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광전식, 그다음에 이온화식.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시간은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배웁니다. 그다음에 우리 13번에 보면 유도등이 나와요. 유도등 피난 설비에 들어가죠. 자, 이 유도등은 램프가 들어있어야 돼요. 램프가 들어있는데 화재가 나면 여러분 정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상시 전원 외에 뭐가 들어있냐면 축전지 설비가 들어있어야 돼요. 충전할 수 있는 전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최소 몇 분 이상 여러분 써야 되냐면 20분 이상 사용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 얘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두 번째, 피난구 유도등 있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그럼 무슨 통로 유도등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복도에 설치는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에 설치는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고, 자, 거실에 천장에 설치는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도 표지도 있죠. 이래서 여러분 소방에 관련된 얘기를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꼭 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 좀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페이지 369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그 표 있었죠. 자, 아니 미안해요. 371페이지 보면 세 번째 각종 설비 규정이에요. 지금 제가 이 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표 안에 전부 다 있어요. 문제는 이 표에 관련된 어떤 숫자라는 개념들이 꼭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도 이걸 기준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숫자가 왜 나왔는지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숫자들이 좀 많습니다. 왜 규정들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